영국 시간으로는 오늘이죠. 9월 1일 11시에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 시장이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손흥민에게는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공격진에서 호흡을 맞췄던 해리 케인이 떠났죠. 손흥민 선수에게는 아마 토트넘 커리어에서 가장 큰 변곡 포인트일 겁니다. 그리고 요리스에 이어 케인이 달고 있던 주장 완장도 손흥민이 달게 되면서 올 시즌은 캡틴으로 뛰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2연승을 달리고 있고 현재 토트넘은 EPL 순위 3위입니다. 출발이 너무나 좋은데요. 캡틴 손흥민의 리더십이 빛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지난 카라바오컵에서 토트넘이 백업 선수 9명의 출전과 더불어 탈락한 것이 5개티였습니다. 아직 즉시 전력감의 선수들이 더 필요하다는 경고 메시지와도 같은 경기였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레비 회장에게 비주저 선수들의 경기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토트넘 입단 8년 만에 세대 교체의 중심이 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이 마감일에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동료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레비 회장이 도합 최대 2,300억 원의 투자금을 베팅해야 하는 엄청난 규모이기도 합니다. 해리 케인이 이적료로 빵빵하게 자금이 있으니 이 돈으로 여러 명을 세대 교체시키는 게 더 이득이긴 하죠. 토트넘이 데드라인에 노리는 3개의 포지션의 선수들을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나눠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이적료 840억가량으로 추정되는 노팅엄의 공격수 브레넌 존슨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어의 자리에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샬리송이 리그에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시즌 내에 원톱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리그 2경기 연속으로 후반전 원톱으로 포지션을 변경해 임무를 수행한 손흥민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이 리그 원톱 선발 자원이 되고 히샬리송이 로테이션 자원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손흥민이 빠진 윙어의 자리는 누군가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후보군으로 오른 브레넌 존슨은 손흥민처럼 공격진 전역에서 뛸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선수입니다. 키 179cm에 체중 73kg의 준수한 피지컬을 가진 존슨은 2001년생으로 22세의 나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딱 레비 회장이 좋아하는 잠재성이 있는 어린 선수죠. 레비는 나중에 비싼 값으로 되팔 수 있는 어린 선수들을 선호합니다. 게다가 토트넘의 레전드인 가레스 베일과 같은 국적의 웨일즈 출신입니다. 웨일즈 국가대표이기도 한 브레넌 존슨입니다. 스피드가 장점인 웨일즈 출신답게 무려 37km의 미친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빠른 발을 이용해 직선적인 드리블을 치면서 공간 침투를 하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가 좋아할 만한 유형입니다. 스피드가 빠르고 공격 전 포지션을 소화 가능하다는 점에서 손흥민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유망주라 경험이 적고 슈팅 능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또한 수비 가담에도 발전이 필요한데요. 게다가 840억이라는 높은 이적료도 걸림돌인데 레비 회장이 과연 자신이 좋아하는 어린 유망주를 영입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선수는 첼시의 미드필더 갤러거입니다. 저는 이 선수를 막판에 노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초기부터 그가 갤러거의 팬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첼시에서 11년의 유스 생활을 보낸 갤러거는 1군으로 와서 첼시 소속으로 뛰고 있는 성골입니다. 그러나 프로 생활 대부분은 찰튼, 스완지, 웨스트 브로미시, 크리스탈 팰리스 등 임대로 뛰었습니다. 갤러거의 포테는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터졌고 이 활약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뽑혀 카타르 월드컵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친정팀 첼시로 돌아왔는데 입지가 탄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허나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를 부임한 후에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전했죠. 포스테코글루가 갤러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이기 때문입니다. 발기술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박스 타격이 좋아서 미드필더들의 침투를 좋아하는 NG의 전술에 부합합니다. 육각형 미드필더를 좋아하는 포스테코글루가 팬이 될 만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갤러거가 첼시 성골인 만큼 잔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갤러거는 리그컵에서 윈블던을 상대로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갤러거는 자랑스러운 순간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제 생각에도 갤러거도 같은 런던 연고지인 토트넘에 안 갈 것 같고 포체티노도 보내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근데 포스테코글루가 팬이라고 하니 토트넘은 호이비에르 매각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갤러거에 대한 오퍼를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적료는 무려 840억입니다. 관건은 이 금액을 쿨하게 베팅해 첼시의 구미를 당기게 할지가 중요하겠네요. 마지막 포지션은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센터백입니다.
처분해야 할 센터백도 전설의 산다 조합이 있죠. 산체스와 다이어가 아직도 팀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메로와 반더벤이 시즌 초반 굉장히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 중 한 명만 이탈해도 토트넘은 산다를 꺼내야 합니다. 지금 링크가 되는 유력한 센터백은 2명입니다. 기존에는 탑소바가 언급되었으나 아마도 반더벤보다도 더 비싼 탑소바의 영입은 철회한 모양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토리노의 스위르스와 EPL 본머스의 로이드 켈리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토리노의 스위르스는 재밌게도 반더벤과 같은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191cm에 87kg이라는 피지컬을 가진 장신의 센터백인데요. 네덜란드 아약스 출신답게 패싱력과 빌드업이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스피드도 가진 키에 비해서 매우 빠른 편이며 공중볼 경합도 잘해줍니다. 특히 패스를 읽는 차단 능력과 슬라이딩 태클 능력이 장점이죠. 이 때문에 페널티킥을 내줄 위험이 있는 간당간당한 장면도 자주 연출하는 선수입니다. 공격 지역으로 치고 올라가는 플레이가 많아서 빌드업에 큰 관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종류는 약 570억 수준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벨기에 센터백 듀오 알더 웨이럴트 베른토원에 이어 네덜란드 센터백 듀오 반더벤 스위르스 조합이 급부상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에 조금 더 이적료가 저렴한 본머스의 로이드 켈리의 이적 링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본머스의 로이드 켈리의 이적료는 약 1,800만 유로입니다. 260억 수준의 이적료로 스위르스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1998년생 잉글랜드 출신의 켈리는 센터백과 좌측 윙백을 모두 소화하는 멀티 자원입니다. 키 190cm에 체중 78kg의 수준급 피지컬을 지니고 있죠. 로이드 켈리도 스위르스처럼 센터백치고 좋은 공격력을 가진 게 장점입니다. 풀백 출신답게 패싱력이 좋은데요. 특히 알더 웨이럴트 이후로 센터백의 롱패스 능력이 실종되었는데 로이드 켈리는 정확한 롱패스 능력을 갖췄습니다. 수비력도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할 만큼 안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긴 다리로 공만 빼오는 수비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다만 잔부상이 많고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른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현대 축구에서 귀한 왼발을 쓰는 좌발 센터백이라는 점에서 구미가 당길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링크가 되는 센터백들을 데드라인에 데려오려면 다이어의 거치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이어가 지금 임대만을 고수하면서 토트넘에 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버티겠다는 의지죠. 때문에 다이어를 로이드 켈리의 이적 협상에서 막판에 스왑 딜로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본머스의 입장에서도 켈리의 대체자가 필요한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본머스가 켈리를 주고 다이어를 데려오려면 많은 돈을 퍼주지 않는 이상 이 거래에 합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데드라인 막판에 공격, 미드, 수비 세 포지션 모두 영입한다면 대박입니다. 손흥민이 8년 만에 또 한번 가장 젊은 팀을 맞이하면서 캡틴 완장을 차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브레넌 존슨이 온다면 사실상 원톱에서 손흥민이 활약할 모습을 자주 볼 가능성이 농후하겠네요. 레비아 2,300억 쿨하게 질러보자.